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면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즘 인공지능 면접이 좀 늘어나는 추세라서 취준생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앞으로 인공지능 면접은 대세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유리하다.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면접 방식은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몇몇 기업들이 이렇게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사람 면접관이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 면접관을 통해서 면접 보는 게 별로였다. 그러면 아마 이게 확대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기업에서도 인공지능 면접 방식을 도입한 회사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겠죠. 저거 괜찮을까? 그런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늘어날까요? 기업에서 이 인공지능 면접 방식이 사람이 하는 면접 방식보다 훨씬 더 낫다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해 6월에 보면 KBS에서 나온 뉴스가 있거든요. 그 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6월 23일자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AI 면접관 100개 기업 도입, 대학 입시도 이렇게 돼 있는 기사예요. 이걸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100개 기업이 올해 도입을 했다는 건 이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면접관 교육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럴 때 기업에 실제로 채용 담당자라든가 면접관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저는 특히 채용 담당자분들한테 꼭 질문을 할 때, 인공지능 면접 혹시 도입하시나요? 그랬더니 대기업에서 이미 시작을 했고요. 혹은 바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확도가 굉장히 좀 높고 신뢰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명당 보통 보는데 한 2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 면접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다 지금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해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AI 면접, 그러니까 인공지능 면접을 자꾸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올해 공공기관도 도입을 시작을 했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이번에 하반기 공채 면접 지금 인공지능이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면접이란 건 뭐냐면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이 하는 면접의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10분에서 한 사람당 한 면접관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보통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됩니다. 물론 더 길게 하는 것도 있지만, 대규모 공채가 이루어지는 곳은,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런 곳은 한 10분 정도,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될까요? 아주 스몰 데이터예요. 그리고 또 면접관들도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도 아주 스몰 데이터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려고 그러면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스몰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려다 보니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는 면접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이 지원자로부터 얻어내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데이터를, 스몰 데이터라도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면접관들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토대가 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 그게 뭐냐면, 우선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 절차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얻어내는 거를 많이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서에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제한을 많이 시켜놨죠.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모, 키, 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등의 정보. 그 다음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건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전공, 나이, 그 다음에 학점, 자격증 점수, 어학 점수 이런 것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는 면접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자료는 여러분들이 쓰신 자기소개서와 인성검사 결과, 그걸 짧은 시간에 보고 짧은 시간 동안 질문해서 데이터를 얻어내다 보니까 스몰 데이터밖에 얻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면접은
항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잘못 뽑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면접관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인공지능 면접을 하는데 그 쓰이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제일 많이 그 판매하고 있는 곳이 마이다스 IT라는 회사 아시죠? 거기 인기가 높은 회사인데 거기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이다스 IT에서 그 하는 인공지능 면접관 프로그램 설명회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가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 면접관은 대세가 되겠구나. 자, 서류 전형이 없어지겠구나. 지원자들을 짧은 시간 안에 다 만나볼 수 있겠구나. 그게 10만 명이 됐든 100만 명이 됐든 다 만날 수 있는 이게 방식이고 획기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스펙으로 누구를 정리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만나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가 이렇더라고요. 자, 우선 뇌신경과학 기반의 분석 기술로 지원자의 역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요. 그 다음에 면접관들이 평가한 1억 건 이상의 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몰 데이터랑은 상대가 안 될 정도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로 나눠놨더라고요. 비전, 보이스, 버벌, 바이탈 이렇게 나눠놨는데 우선 비전은 뭐냐면 지원자의 안면에서 메인 68개 포인트를 추출하여 표정 및 움직임을 분석한다. KBS 뉴스 그 기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보이스, 지원자의 음성을 밀리세컨드까지 추출하여 음색, 음높이, 휴지, 음크기, 속도 등을 분석을 한다. 그 다음에 버벌은 실제 지원자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어휘를 분석한다. 사실 면접관들이 피면접자가 그 대답을 하고 나간 거를 녹음을 했다가 텍스트로 바꿔서 그걸 나중에 읽어보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여러분들의 자연어를 그대로 이렇게 텍스트로 다 변환을 해서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자연어를 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탈, 영상 데이터로부터 심장박동에 따른 안면 변화를 감지하고 맥박 변화를 분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아주 정밀한 어떤 그 지금 인간들이 발명한 모든 과학의 중에서도 최첨단 과학적인 요소만 다 가지고 있는 이 인공지능 면접관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지금 다국적 기업들 이런 곳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손세정제라든가 이런 뭐 바세린 이런 걸 만드는 유니레버 이런 곳은 그 전 세계적인 그 회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 회사들 가지고 있는 글로벌 회사잖아요. 지원자들이 1년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류 전형 없이 1차에는 사람들을 다 인공지능으로 보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한 블라인드 채용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지금 올해 100개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중견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도입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여러분들한테 유리한가? 사실 사람들이 하는 면접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떨리고 긴장해서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면접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시간에 가장 편한 곳에서 면접을 볼 수가 있어요. PC 켜고 예를 들어서 오후 3시가 나는 가장 컨디션이 좋아. 그러면 오후 3시에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면접관들이 앞에서 막 이러고 있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장소에서 이렇게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KBS 뉴스에 보면 AI 면접 경험자가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편한 장소에서 면접을 볼 수 있으니까 긴장이 약간 덜 되고 표정도 풍부해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하다고 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부터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사람들이 면접을 볼 때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그 오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뭐 첫인상 효과 뭐 이런 게 있어요. 뭐냐?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오면 괜찮아 보여. 그래서 답변을 잘못해도 그래도 좋게 평가를 하려고 그래. 이런 걸 뭐 후광 효과 오류라고도 하고 뭐 첫인상 효과 오류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뭐겠어요. 막 1분 자기소개 잘하려고 그러고 이게 다
뒤에 있는 그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1분 자기소개 잘하려고 했고요. 뭔가 이렇게 외부적으로도 잘 뭔가 보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면접관은 이제 그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냉정합니다. 사람도 아니네요. 냉정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그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제 뭔가 좀 화려하게 하려고 그러고 좀 과장을 하려고 하고 이런 거 통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데 좀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솔직한 거.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인공지능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감정 변화나 이런 거를 다 캐치를 하기 때문에 위축되고 뭔가 그 답변을 할 때 뭔가 자신이 없어서 위축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요. 이 사람은 뭔가 자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면접관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불리한 답변도 굉장히 감정의 그 변화 없이 아주 긍정적으로 한다. 이런 점만큼이라도 좀 쳐줘야 된다. 이런 평가를 받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세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 면접은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 대처 방법은 그냥 솔직하게 있는 대로 다 보여줘라. 이 세 가지가 방법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